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 드렸죠. 길막. 갑자기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짜투리 땅, 뭐 도로 옆에 있는 조그만 뭐 길쭉한 땅에다가 내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뭐 쇠파이프를 받거나 쇠봉을 받고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경우는 그 땅이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하나의 법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을 지나다니려고 하면 이 땅이 없으면 나는 지금 공로, 그러니까 큰 도로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좀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내 권리이기도 하다. 안 그러면 맹지라고 하잖아요. 다른 곳을 통해서 여기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행위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저희가 신청했던 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 땅인데요. 빨간색이 이제 저희 원고들, 그러니까 저희한테 소송을 의뢰하신 분들이 살고 계신 땅이고 그 앞에 하늘색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지금 문제가 된 그 개쟁 토지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만든 거냐 하면 이렇게 봉을 설치했어요. 봉을 설치해서 이 빌라로 차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무리 이게 자기 땅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봉을 설치해 버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 봉 여기다가 설치해 놓으신 거 보면 좀 사는 사람 입장하고 땅 주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더 잘한 건가? 이거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양쪽에 그 원고 앞이고,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예요. 여기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채권자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이 도로,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사건 도로는 이 건물, 그러니까 채권자들의 빌라가 신축될 당시부터 당시 건축주였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여기가 출입이 잘 안 되는 도로니까 그 주차장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갖다가 지금 자기가 포기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내버려 뒀던 거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했던 땅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매수해서 산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빌라를 지어서 판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땅이었지만 여기 출입할 수 있는 땅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다 허용해 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설령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지금 이 건물 주차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게 유일한 길일 때는 최소한의 넓이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거든요. 그 통행권이 있는데 이거 방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상대편에서는 당연히 뭐라 그랬어요? 내 땅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산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판결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이거 내 땅이긴 하지만 니네들 사용해라고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좀 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실제로 포기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봐라. 너는 이거 무상으로 통행을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함부로 볼 수는 없다. 근데 이 가처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지금 이 통로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타적인 사용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우리가 양쪽 두 가지를 주장한 건데 배타적 사용 소유권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단계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 소송하고 가처분 소송은 좀 달라요.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처분이에요. 임시처분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방해를 금지해라.
그러니까 방해금지 가처분이거든요. 내가 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이거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소재기한 때가 언제냐면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일반적으로 이런 재판을 하려면 무려 뭐 한 1년, 2년 심리를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2달 내에 판단하려다 보니까 판사가 이거 진짜 사용수익권 다 포기한 것인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것인지 다 심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대신 주의토지 통행권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채권자들 건물하고 공로 사이에 출입할 수 있는 땅이 이게 유일한 통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로로 통행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차를 갖다가 댈 수 있는 곳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그 범위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냐? 사람이 통행할 정도가 아니라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차량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까지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니까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폭도 그 자동차가 다닐 정도가 돼야 되니까 봉 다 철거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처분은 방해금지 가처분은 해주지만,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나를 방해하지 말라라고는 하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채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이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아니면 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해서 그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이 토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통행, 자동차 등 차마의 통행을 포함해서 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아까 표시한 그 차단봉 24개 그 다음에 표지판 3개 다 철거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간단하게 3개월도 안 돼서 재판을 하면서 차단봉 철거하고 방해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것을 이런 방해하지 말고 철거하라고 하는 의무를 기본적으로 채무자한테 부과했는데 채무자가 만약에 말을 안 들어 안 치우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이 해당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 비용으로 나중에 채무자한테 돈 받아내려는 거예요.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이 물건을 직접 제거할 수 있다라는 판결까지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내 빌라 앞에 뭐 물론 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에요. 내용 증명 보내서 내가 여기 사용하지 마라. 내가 폐쇄하겠다. 아니면 이 땅 매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 안 듣는다고 차단봉 24개를 박아버렸으니 촬영을 못 들어가고 해서 저희를 찾아오신 거고 저희가 부랴부랴 방해금지 가처분을 넣어서 이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4개 다 철거하고 그 비용을 만약에 임의로 철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저희가 위임을 해서 집행관으로부터 이거를 다 철거할 수 있게끔 하고 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돈 받을 게 있잖아요. 채무자, 이 땅 주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땅을 배타적 사용시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설령 또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 사용료 내놔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보수로 청구할 수 있겠죠. 사용료로.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는 거,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랑 이렇게 막는 거랑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공사 금지 가처분 쉽지 않은데 저희가 사실 저 참 가처분 승소 많이 해봤는데 이게 보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길어지는 거를 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어서 효과는 좋은데 또 문제가 되는 건 공탁을 우리가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증보험 증권이라도 내야 되다 보니까 또 그게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바쁩니다. 이 부분을 미리미리 또 담보를 제공을 하려면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과연 내 땅이라고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